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1년 만에 나온 섬진강 수해 원인 조사 결과에 구례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보도 전해드렸죠. 원인 조사가 늦어져 보상 절차도 차질을 빚은 탓에 구례 이재민 수십 명이 여전히 임시주택에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열악한 환경 탓에 폭염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소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섬진강이 넘치면서 집이 무너진 김숙자 씨. 새 집을 구할 돈이 없어 구례군이 마련한 임시주택에서 1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주택 안에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어놨지만 폭염을 이기기엔 역부족입니다. 하는데 문을 열자마자 후끈하니 후하니 이렇게 양계처럼 보여서 불난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온도는 높으지 뿌하지. 그래. 그늘도 차양막도 없이 운동장 한복판에 세워진 임시주택. 내리쬐는 햇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구례 수해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주택입니다. 실내 더위를 이기지 못한 주민들이 집을 떠나 텅 빈 모습입니다. 계약과 달리 엉터리 자재가 쓰인 것도 문제입니다. 자재도 뭐 3중으로 돼야 되는데 뭐 2개밖에 안 했다지. 여름에는 더 덥죠. 얇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구례군이 전기료 혜택도 줄인다는 소식에 여름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뿌는 전기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쓸 수가 없죠. 금전적으로 걱정이 되니까. 구례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여름까지는 전기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은 48명. 2달 뒤면 임시주택 운영기간이 끝나지만 피해 보상 절차가 끝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갈 길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밤사이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앞서 감염된 대학생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으며 2명은 확진자가 나온 카페 관련, 또 다른 3명은 서울과 제주, 전남 등 타 지역 연관 확진자입니다. 전남에서는 여수 7명, 완도 3명, 목포 2명 등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탁송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가 2명이 더 늘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광주와 전주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2살 정모 씨와 70살 김모 씨 등 2명이 지난 26일 치료 도중에 숨져 한재 사거리 교통사고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여수시 광무동 한재 사거리에서 승용차 탁송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쳐 길을 건너던 노인 등 5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난 26일 등재됐습니다. 전남은 등재된 갯벌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넓은 면적에다 생물 종 다양성도 뛰어납니다. 이번에 지정된 한국 갯벌의 특성과 가치를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앞해도 주변의 갯벌입니다. 인간의 혈관처럼 갯골과 언덕이 뚜렷한 윤곽을 드러냅니다. 갯벌에는 갯지렁이와 짱뚱어 등 2150종의 생물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신안과 순천 보성 그리고 서천 갯벌 등 4곳에는 연간 300종, 100만 마리의 철새가 먹이 활동을 하며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갯벌의 생물종이 다양한 이유는 무엇일까? 해답은 갯벌 지질에 있습니다. 산화대층이라고 하는 산소가 투과되는 이 층이 굉장히 깊습니다. 산소가 투과되는 층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이고, 독일 와덴해와 북미 캐나다 접경 지역에도 갯벌이 있지만 한국처럼 생물종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한국 갯벌 가운데 전남은 87%를 차지합니다. 특히 전남은 섬 갯벌도 잘 발달돼 모래와 진흙 갯벌 등 다양한 형태의 갯벌을 한 곳에서 관찰할 수 있어 해양 지질 공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욕구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갯벌을 서구 선진국에서 쓰이는 머드플랫 같은 외국어로 표기하지 않고 갯벌이라는 고유어로 등재한 것도 평가받을 일입니다.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11년 만에 이룬 쾌거.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8주년인 어제 남과 북을 잇는 직통 연락선이 13개월여 만에 복원됐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인 가운데 남북 작가들이 평화의 약속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화폭에 나란히 그려진 한라산과 백두산.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이목상 작가가 흙과 먹으로 남과 북의 대표산을 표현했습니다. 눈 덮인 정상에 구름이 내려앉은 절경은 물론 섬세한 색감으로 백두산의 가을을 표현한 작품까지. 평양미술대 교수 3인방의 각자 색깔로 화폭에 담긴 백두산을 감상하다 보면 한반도의 평화는 더 간절해집니다. 저도 사실 가보고 싶기도 하고 꼭 미래에는 저희도 아이와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된 남북 공동선언의 주요 약속을 설치 미술로 표현한 작품 등 한반도 평화 약속 이행을 염원하는 남북 16개 팀 20명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이 사용한 그릇과 망치 등 대통령 기록관의 소장 작품도 이번 전시의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남과 북이 하루빨리 단단한 평화의 기반 위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마침내 한반도가 대륙을 향해 그 지평을 넓히는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더 노력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약속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1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주의 등반 영웅 김홍빈 대장이 편히 가시도록 영예로운 장례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간부회를 통해 김홍빈 대장은 장인 최초로 7대륙 최고봉과 8,000m급 14좌를 정복해 인간 승리의 표상이 된 분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체육훈장 주서가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과 주간 날씨 전해드립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34도로 전망되고 전남에서는 담양이 35도로 가장 높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34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가 1.5에서 2.5m, 남해 서부 먼바다는 1에서 2m 등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34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말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다음 주까지 중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6호 태풍 인파와 8호 태풍 네파탁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국내 강수 변동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측의 호남 표심 지지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광주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될 만한 어떤 언동도 하지 말아야 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위한 근거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인 조정식 의원 등 3명은 전라남도 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책임자가 이재명 후보라며 전남 도민의 지지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최초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오는 9월 15일 첫 양산차를 출고합니다. GGM은 어제 본격 양산 50일을 앞두고 합동 점검 결의 대회를 갖고 성공적인 자동차 양산을 다짐했습니다. GGM은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은 1000cc급 경영 스포츠 유틸리티를 연간 7만 대가량 생산할 예정입니다.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경적 등 경음기를 추가해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10여 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본부 등은 지난 23일 저녁 여수 웅천동 등 두 곳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구조 변경을 한 오토바이 9대와 경적 등 경음기를 추가한 오토바이 2대 등 모두 10여 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등은 적발된 오토바이 소유자와 운행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 대상이 다중이용업소 전체로 확대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고장 방치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가 다중이용업소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서 20개 업종 3,200여 곳이 새롭게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자격 역시 광주에 사는 만 19세 이상에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해남과 진도, 강진 등지에 폭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확인한 피해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 금액 한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